말짱도루묵. 이틀 고생한 게 말짱도루묵이 돼버렸어. 말짱도루묵은 어떤 일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포가 될 때 쓰는 말입니다. 임진왜란이 났을 때 선조임금께서는 북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난길이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중 하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백성이 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생선 꾸러미를 들고 왔습니다. 피난하느라 나라님이 고생을 하시니 이 생선을 먹고 힘을 내시라는 뜻에서였습니다. 오랜만에 싱싱하고 담백한 생선 보니 식욕이 당겼는데 먹어보니 그렇게 맛있는 생선은 난생 처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먹은 선조임금께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는 이 고기를 은어라 부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피난 중에 먹었던 목이라는 생선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생선을 먹었는데 이전과 달리 맛이 없자 선조가 그전에는 굉장히 맛있더리 지금 보니 맛이 아주 형편없도다. 이 고기의 이름을 도로목이라 불러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은어라 불리우던 생선은 도로목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도로목이 도루묵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이 영상 올린 게 말짱도루묵은 아니겠지? 한참 동안 어원은 왜 이제 오셨어요? 한참이나 기다렸잖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옛날에는 공문을 지방에 보낼 때 사람이 직접 가야 했고 긴 거리를 가기 위해 중간중간 쉬어가는 곳을 역참이라 불렀어요. 한참은 원래 이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를 의미했는데 한참의 거리는 25리 즉 10km였어요. 이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참과 한창을 혼동할 수 있는데 한창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가장 활발한 때를 뜻하니 한참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90%는 몰랐던 페닉의 어원. 페닉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 목축의 신 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판은 반인반수로 짐승의 뒷다리와 염소의 귀, 물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헤르메스의 아들이었는데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지만 아버지 헤르메스가 올림포스로 데려갔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그를 환영하며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의미로 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판은 ним프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를 두려워해 도망치며 신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 갈대로 변했습니다. 이에 판은 갈대를 악기로 만들어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면 큰 소리를 지르곤 했고 그 소리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전투에서도 그의 목소리로 상대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것을 패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로는 공황 상태에서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패닉바잉, 주식을 급하게 파는 패닉셀, 그리고 조종사들이 탈출 시 사용하는 패닉 버튼 등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면 패닉 올 것 같아요. 90%는 몰랐던 퇴짜의 어원은 소개팅한 여자에게 퇴짜를 맞았어. 퇴짜 맞았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퇴짜라는 말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관청에 요청한 문서에 퇴짜 도장이 찍혀 거절당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의금부 당직청에 신문고가 있어서 억울한 사연을 접수받아 임금에게 아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 사연이나 무조건 임금에게 알리지는 않았죠. 최종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뜻으로 신소장을 올리면 사헌부에서 조사해본 다음 그다지 억울한 일이 아니라고 여길 경우 신소장의 자가 찍힌 도장을 찍어서 본인에게 돌려준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관청이나 궁궐에 바쳐야 했는데 공물을 검사하는 관리가 특산물을 엄격히 심사하여 품질이 낮으면 물러날 퇴자를 찍어 돌려보낸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장 혹은 퇴짜라고 말하게 됐어요. 구독, 좋아요 요청이 퇴짜 맞는 건 아니겠죠? 90%는 모르는 화장실의 유래. 토일렛. 화장실의 유래는 뚜알, 망토에서 왔습니다. 더러운 중세 프랑스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궐이나 가정, 심지어 길에서도 아무 곳에서나 보리를 봤죠. 공중화장실이 없었기에 용변이 급할 때 뚜알, 뚜알이라고 외치면 양동이 2개를 들고 망토를 두른 사람이 나타나서 가려주고 양동이의 보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넓은 망토를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걸친 망토는 길에서 용변 보는 사람들을 가려주는 용도였고 이런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일, 망토에서 토일렛, 화장실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동이에 받은 용변도 결국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엉덩이를 까고 볼일 보는 게 부끄러워 잠시 가린 것뿐이었죠. 그동안 몰랐던 깡통, 깡패의 어원. 깡통은 캔과 통이 합쳐진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네덜란드어로 액체를 담는 용기를 뜻하는 캔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가서 캔이 되었으며 그 캔이 일본으로 가서 캉으로 되었다가 구한말이던 1900년대 초 한국으로 들어와 깡이 된 것입니다. 어원을 따져보면 깡과 통이 합쳐진 깡통으로 캔으로 된 통이란 뜻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들어온 게 아니므로 순화 대상이 아니라 표준어로도 등재되었습니다. 비슷하게는 깡패의 어원이 있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어의 갱이 깡으로 변형되고 패거리의 패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무례배, 불안당, 왈패 등으로 썼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깡패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깡패 척결합시다. 아무도 몰랐던 에티켓의 유래. 에티켓의 유래는 이곳에서 용변을 보지 마세요라는 의미였습니다. 중세 프랑스 때는 잘 씻지 않아서 몸과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렸고 집안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요강에 모았다가 창문으로 내다버렸고 길거리에도 공공화장실이 없어 용변이 마려우면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받기에
길거리에는 사람 인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왕조차 잘 씻지 않아서 루이 14세의 머리에는 항상 이가 가득했었죠. 또 사람들이 베르사유 궁전화원의 외진 화원을 찾아 용변을 받고 이 때문에 궁전화원이 망쳐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궁전화원 용변 문제를 고민하던 정원사들이 중요한 관청이나 궁궐 앞에다 출입금지, 대소변금지라는 간판을 세우게 되는데 이 팻말이 바로 에티켓이었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에티켓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그동안 몰랐던 얼레리 꼴레리 어원. 얼레리 꼴레리 누구는 누구하고요. 좋아한대요. 에? 얼레리 꼴레리, 아이들이 누군가를 놀리거나 흉볼 때 흔히 하는 말이다. 무슨 뜻일까? 이 말의 어원은 알라리이다. 알라리는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 벼슬 했을 때 관복 입은 모양이 우스꽝스러워 농담 삼아 아이날이라는 뜻으로 이르던 말이다. 다시 말해 비록 벼슬은 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몸집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작은 까닭에서 생긴 은근한 놀림말이었다. 이 말이 점차 누군가를 흉보는 말이 되었고 알라리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 별다른 의미 없이 깔라리를 덧붙였다. 정리해서 말하면 얼레리 꼴레리나 얼레 꼴레리는 모두 알라리 깔라리가 변해서 된 말이다. 얼레리 꼴레리 누구는 좋아요. 댓글 안 눌렀대요. 에? 처음 듣는 이판사판 어원. 야, 이판사판이니까 눈 딱 감고 고백해버려?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판은 경전과 교리를 공부하며 참선을 통해 수행에 힘쓴 스님을 의미하고 사판은 절의 재산과 사물을 관리하여 사찰의 유지에 힘쓰는 스님을 의미합니다. 이런 두 부류를 이판승, 사판승으로 불렀습니다. 이 두 역할은 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였죠. 이판승이 없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질 수 없고 사판승이 없으면 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 끝장이나 막다른 상황을 뜻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 억불정책 때문입니다. 당시 승려가 된다는 것은 하류 인생으로의 몰락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판이든 사판이든 승려가 되는 것은 마지막 궁지, 끝장을 뜻하는 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없는데 이판사판으로 가자. 더 잃을 것도 없잖아. 전혀 몰랐던 딜레마의 어원.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딜레마네. 딜레마의 어원은 그리스어 네와 레메의 합성어로 된 두 개의 제안이라는 뜻으로 진퇴양난의 의미입니다. 원래 논리학 용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입니다. 딜레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갈등 상황에선 협조보다 변절이 유용하다는 근거로 사용되는데 두 죄수를 분리 신문하면서 침묵 아니면 자백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수들을 떼어놓고 신문하면 결국 상대를 믿지 못해 모두 폭로하게 되어 어느 누구도 무죄가 되지 못하고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것으로는 겁쟁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동차 두 대가 마주보고 달릴 때 먼저 핸들을 꺾어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둘 다 패자. 겁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공멸하는 수밖에 없는 딜레마인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는 신호등 앞에서의 딜레마 구간이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인지했으나 정지선에 설 수 없어 그대로 진행하였지만 황색 신호가 끝나기 전까지 교차로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딜레마의 연속이지 않을까? 잘 선택하길 바래. 시치미의 어원. 구독, 좋아요 눌렀다고 감쪽같이 속이고는 시치미를 딱 떼었군. 이처럼 자주 쓰는 말이지만 시치미를 뗀다 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치미를 뗀다는 것은 고려시대 매사냥에서 생긴 말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매를 이용한 매사냥이 성행했습니다. 매의 주인님을 밝히기 위하여 이름이나 주소를 적어서 매의 꼬리 쪽에다 쇠뿔을 얇게 까가 만든 이름표를 달았는데 이것을 시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사냥 중 매를 종종 잃어버린곤 했는데 이 시치미를 떼면 누구의 매인지 알 수 없게 되기에 사람들이 시치미를 떼어버리고 남의 매를 자기 매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치미를 떼면 누구의 매인지 알 수 없게 된다고 하여 시치미를 뗀다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꾸 시치미 떼지 마세요.